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창피한 뉴스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창피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두 사람, 저하고는 뭐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뭐 유선상으로라도 통화도 한 적이 없는 그 두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김만배, 오른쪽 신학님, 이제 이 사람들을 제가 창피하다고 하는 거는 저도 기자고, 이 사람들도 기자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로 보면은 제가 약간 선배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창피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뒤흔들려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 장사꾼, 불법 범죄자들이죠. 정치권의 사냥개가 된 기자들, 이런 제목을 붙여놨군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만배, 대장동 일당 중에 수괴라고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신학님이라는 사람인데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6개월쯤 전입니다. 이게 2021년 9월이면은요. 그때 김만배 신학님이 허위로 인터뷰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뭐 인터뷰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둘이서 뭐 공작을 하나 벌이는 거죠. 닷새 뒤에 김만배가 신학님한테 책값이라면서 1억 6천만 원을 건넵니다. 아니, 책 그때 뭐 두 권인가 세 권인가 그랬는데요. 이런 책 세계적으로 한 권밖에 없는 희귀본을 건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책값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말들이 많았죠. 이제 그리고 그 이듬해 2022년 3월 6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불과 사흘 전입니다. 뉴스타파가 그들이 6개월 전에 했던 허위 인터뷰를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허위 보도 내용을 이재명이가 475만 명에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년 6개월이 지난 작년 가을에 그때서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9월에 뉴스타파 기자, 민주당 관계자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5월 조사를 거부한 뉴스타파 직원 3명을 이제 공판전에 증인으로 신문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을 전격 구속을 한 겁니다. 참, 네, 이 두 사람,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를 조작을 했다는 말이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대장동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김만배. 그 다음에 신학님은 언론노조 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새벽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아무튼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보도를 했고 1억 6천만 원 금품을 주고받은 겁니다. 배임 수재, 준놈은 배임 수 증제, 배임 증제, 배임 수재, 뭐 그래서 배임 수 증제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도주 염려 있다. 영장 발부해버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뒤집으려고. 아니, 이건 뭐 명백합니다, 목적이. 대통령 선거 뒤집으려고 한 겁니다. 그때 뭐 여러 여론조사에 엇비슷한 그런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비등비등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무엇 하나만 있으면 그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신앙님이가 정치권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거를 유포를 했고 이런 겁니다. 언론학계에서는 언론 윤리를 넘어서서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아유, 정말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인터뷰도 가짜, 편집도 가짜. 김만배는 말이죠. 대장동 그 의혹 초기였던 2021년 9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입니다. 언론 노조 현장 출신, 그 다음에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당시에 그렇게 있던 신앙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이었던 2011년 윤석열 검사가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이라는 사람을 봐줬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커피를 타줬다.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이거를 2022년 3월 6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기 나흘 전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닷새 뒤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준 겁니다. 한 권에 8천만 원씩이죠. 이야, 아니죠. 355, 새 책 한 권에 5,500만 원. 책 한 권에 5,500만 원. 이 세상에 책 한 권, 그러니까 희귀본 또는 뭐 역사가 오래된,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나왔던 뭐 몽테스키의 무슨 뭐 초판본, 뭐 세익스피어의 뭐 유고판본 중에서 뭐 언제 인쇄돼, 뭐 이런 사연이 붙은 그런 정말 세계적으로 그 소장 가치가 엄청난 이런 책이 아니고요. 그냥 막 찍어낸, 그때 당시로는 뭐 재벌가의 인맥을 이렇게 그 쭉 나열한 뭐 그런 거라고 그랬었습니다. 재벌가의 인맥도 이거 구글 찾아보면은요, 그냥 아라리 콜콜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 도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겼길래 그냥 웃지요, 뭐. 네. 한 권에 5,500만 원짜리. 이제 검찰은 그 이제 책값이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이제 김만배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우영이가 검찰에서 만난 사람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뉴스타파는 그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마치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을 직접 만나고 사건을 봐준 것처럼 보도를 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새로 밝혀졌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당간당한 그런 수치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던 이재명은 그 보도를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475만 통이나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은 대장동의 몸통은 자신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시켜버리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들이 활개를 치게 됐고, 그것이 그때의 그 대장동 사태로까지 이제 불거진 것이다. 따라서 대장동 사태의 몸통은 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무렵인데, 마침 이런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이 억울한 진실이라면서 문자 메시지를 475만 통이나 발송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인터뷰가 허위라는 것은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때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면 대통령 선거에 이런 일이 밝혀지겠습니까? 또는 일부에서 이런 엉터리 인터뷰였다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제기가 된다 한들 대통령 당선 그 사실이 뒤집힐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만배하고 신앙님이는 당시 보도 목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였다. 금전거래는 별개였다. 뭐 그런 말 했다는데, 그 누가 믿습니까? 네.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을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가짜 인터뷰, 공작 인터뷰, 그 다음에 그 조작된 편집,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라는 걸 했었는데, 그 관계자들이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한 매체에 보도되도록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매체는 조우영 씨 사촌형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녹취록 속 인물은 최재경 전 수석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신앙님 가짜 녹취록도 있고 또 가짜 최재경 녹취록도 있는 겁니다. 자, 김만배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는데 수사 착수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9월 신앙님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개시를 했는데, 검사 10명으로 특별 수사팀을 꾸리기도 했죠. 이제 그러면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 민주당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던 뉴스가 여기 있군요.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참고인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님의 휴대폰, 노트북, 외장 하드, 이거 디지털 감식하는 데만 3달 걸렸다고 합니다. 또 참고인 신문 뉴스타파 직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판전 증인 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법원이 재판을 열고 기소도 하기 전에 재판을 연다, 이런 거죠.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진술을 듣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에 진보 언론들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 과정 속에 또 총선을 치러냈잖아요. 그러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언론이 정치 세력의 사냥개로 전락을 한 셈인데요. 참 그걸 언론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네, 언론 아닙니다. 네, 그냥 뭐 기자라는 신분, 무슨 매체, 뭐 뉴스라는 말을 붙였다 그랬다고 해서 다 언론이 아닌 것이지요. 네, 참 신앙계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전현직 기자들이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려서 대통령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건 참 전례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님은 언론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언론 노조 사과 성명 내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노조 해체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삼는 사람이 위원장이었다는 것에 스스로 해체하고 다시 뭐 언론단체를 조직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사건인 겁니다. 기자 출신 범죄 피의자 선거 개입 여론 조작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언론노조 위원장 기자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기자 출신 김 씨와 신 씨 등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만들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이다. 언론 윤리 측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언론 역시 대선 직전 김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의 사냥개로 전락했다. 요즘 뭐 애완견이다, 뭐 랩독 무릎에 앉혀놓은 랩독이다, 뭐 워치독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개 얘기가 참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언론을 개에 비유한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헌팅독 사냥개 나왔네요.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이번 사건은 전체 언론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우리 사회에 신뢰를 담보해야만 되는 여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구 등등의 그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마당에 정말 이 유튜브 진행자 본인도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정치권의 사냥개가 된 기자들 뉴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